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남편 운이 없는 여자분 사주를 한번 봤는데 오늘은 반대로 여자 운이 없는 남자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21세 된 남자분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토국수 해가지고 편제격이죠. 월지가 편제, 그러면 지장간에 무갑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재와 살을 쓸 수 있는 사주다. 이제 그런 사주가 됐는데, 재가 있으면은 식신이나 상관이 있든지, 그 다음에 정관이 있어서 어떤 상신이 있어줘야 되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상신은 없고 기신만 가득한, 병만 가득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편제격이라고 해도 재물이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재물을 많이 분탈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지가 토국수 해가지고 천간에 수기운이 투출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풀면 됩니다. 월지에 있는 기운이 천간에 투출됐을 때 발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천간에 상신이 있을 경우에 하는 얘기지, 천간에 상신이 없고 기신이 있으면 오히려 투출돼서 패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여기서 임수가 투출됐다 그러면은 화생토 토국수로 해서 바로 겁재가 재를 분탈하는 모양새니까 오히려 내가 재물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시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이라고 있는 것이 화생토 해가지고 이 재를 극하는 어떤 겁재를 생해주는 그런 모양새이니까 오히려 많이 배운 것이 내가 재물을 겁탈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학식이 이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내가 재물을 벌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자기 공부에 걸맞는 직업을 찾다가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 사주는 천간에 겁재로만 이렇게 돼 있고, 지지로도 보면은 이 재를 중심으로 해서 비견겁재가 전부 다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러면은 흔히 군겁쟁재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개의 겁재들이 재를 가지고 다툰다. 흔히 우리가 군겁쟁재 사주는 거지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토국수 하니까 이 지지에서도 재가 깨지는 거죠. 게다가 네 개의 오행 중에서 세 개가 같은 오행이고 한 개가 다른 오행일 경우에는 그 한 개의 오행이 궁성이 깨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궁이라고 하면은 이 월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궁이 되고 직업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부모덕이 약할 수밖에 없고, 형제덕도 약하고 직업도 상당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으로 따지면은 이 재가 되니까 재는 남자한테 여자 또는 재물이 되겠죠. 또 아버지 덕도 되고, 그래서 그것도 깨져 있는 모양새니까 기본적으로 여자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다가 배우자궁이 진술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우자를 상처 잃고 홀로 외롭게 지낸다 하는 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처럼 따로 떨어져서 살지 않으면은 배우자하고 이별 혹은 또 사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자식궁도 술미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무관사주에다가 자식궁이 이렇게 술미형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운도 약할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무관사주의 무식상사주예요. 그래서 이 재한테 가장 필요한 게 식신이나 상관이고 정관인데 그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로지 재 하나만 있는데 그 분탈하는 기운이 둘러싸여가지고 다 재를 극하니까 재물이 생기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상당히 좀 힘들게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가 지금 이제 21세의 남자분 사주인데 11대운도 보면은 가장 공부할 때죠. 공부할 때 인운 자체가 병신합으로 해가지고 상관 때문에 인이 잡혀있는 모양새고요. 이 월지 용신은 겁재가 와서 토국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되죠. 실제 이 친구는 지금 재수해서 지방대에 지금 입학한 친구인데, 이 부모님이 와서 봤는데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렸을 때는 조금 총명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때 얘기고, 항상 가장 중요할 때 두 번째 대운에 운이 좋아야 그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확률이 큽니다. 초등학교 때 반짝 좀 똘똘하게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하면서 이제 위안에 삼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10대 때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15살부터 25살까지 운이 좋아야 그 친구가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어떤 기초 학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기반이 구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1세부터 51세까지 임묘진 이제 목방으로 흐르는데, 목방으로 흐르는 건 좋죠. 이 사주가 이 워낙 왕한 사주를 좀 눌러주는 기운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천간으로 이렇게 이제 같은 관이 들어왔으면 좋은데 재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화생토 토국수에서 재는 깨지고 그 다음에 인이 들어오니까 이 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재생살이 되지만 이 사주는 뿌리가 왕하기 때문에 살이 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어떤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살과 관련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증 같은 걸 따면은 좋은데,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머리 가지고 사주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리 가지고 오면은 사주가 나빠도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이 친구는 지금 지방대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 다시 재수를 해가지고 다시 학교를 좀 보내겠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썩 할 그런 사주는 아닌데, 올해 이제 병원년이 되는데, 병원년은 이제 나한테 인운, 공부운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이게 그렇다고 좋은 운은 아닙니다. 가장 왕한 기운을 더 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좋은 운은 아니지만 공부운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올해 더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기에 살과 관련된 어떤 공부를 좀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즉 공직이나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재는 깨지지만 내가 뭔가 나라 일 같은 것들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큰 돈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30일 이 대운도 천간으로는 재가 깨집니다. 그리고 관이 들어와서 해묘 미 합이 되죠. 정관의 어떤 부글자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요 시기가 그래도 천간으로 어떤 재가 깨지는 것은 안 좋지만, 살하고 관이 들어와서 직업적으로 자기가 확실한 직업을 하나 선택을 하면은 이 시기에 어떤 기반을 잡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 40일 대운에 보면은 이 살이 들어와서 갑기합에서 겁잡사라는 건 좋습니다. 조그만 공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지로 들어오는 거는 또 비견이 들어와서 이제 토국수 하니까 좋을 게 없겠죠. 그리고 여기 51세도 이 관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서 이 사해충 화가 들어와서 이 겁재 비견 이것을 새겨주는 것은 좋을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사주 그릇 자체가 재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크기도 크지 않을 거고
배우자 덕도 없을 겁니다. 자, 나하고 진짜 그 궁합이 잘 맞는 친구, 그런 친구를 얻기 전에는 어떤 이별수를 피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혼자 사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외로움을 그렇게 많이 안 탑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혼자 사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이 외국 같은데 방위를 바꿔주는 거죠. 이제 금의 기운이 없는데 금의 기운은 이제 서양 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서 일을 해도 좋다. 그러면은 없는 금의 기운을 우리가 보충하게 되니까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물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것보다 외국으로 가서 뭐 내 어떤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가 많으니까 이제 건강적으로도 위장 쪽이 약할 수 있고요. 금의 기운이 없으니까 폐 기능하고 그 다음에 뭐 대장, 그 다음에 관절 쪽도 약할 수 있고요. 목 기운도 없어가지고 간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집안이 전부 다 간 쪽으로 약하답니다. 그래서 간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병력을 또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그럴 경우에는 간, 술이나 뭐 이런 쪽은 조심하는 게 좋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그 남편분이 암 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상당히 위독한데, 이 친구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어떤 그 처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궁합을 보고 나하고 잘 맞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일 좋은 게 무진이니까 유금이 있어서 진유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오미합이 되고, 이런 이제 여자분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겠죠. 그래도 궁합이 맞으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이 진술충의 어떤 폐해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본인이 노력을 해도 내 사주팔자가 이렇게 되면은 이걸 겪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주팔자는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조금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젊은 친구의 어떤 사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